100억 자산가 94세 어머니가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을 거두었습니다. 전날 밤 그 집을 찾아온 건 다름 아닌 친아들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최근 언론을 통해 크게 보도된 실화입니다. 듣다 보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동시에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94세의 한 어머니입니다. 이 어머니는 이화여대 약대를 나온 엘리트였습니다. 그 시절에 여성으로서 명문대 약대를 졸업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똑똑하고 능력 있는 분이셨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남편 역시 고위 공직자로 돌아가신 후 서울 현충원에 안장될 만큼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장군이었는지 고위직 공무원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존경받는 삶을 사신 분이라는 겁니다. 부부는 젊은 시절부터 재테크에도 남다른 안목이 있으셨던 모양입니다. 하나하나 모은 재산으로 강남에 부동산을 사두셨고 그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어마어마한 가치로 불어났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 이 집안의 재산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강남에 큰 건물 2채, 5가구짜리 연립주택 1채, 다세대 주택 1채까지 총 재산이 500억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부부에게는 아들만 3명 있었습니다. 아들 3형제는 각각 100억이 넘는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는 표현이 있지만 이 집안 자식들은 이미 중년의 나이에 100억씩을 손에 쥐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도 월세를 받아 여유롭게 생활하시라며 다세대 주택 1채와 토지를 남겨주셨습니다. 그것만 해도 100억이었습니다. 94세의 노인이 혼자 쓰기에는 너무나 넉넉한 금액이었죠. 평생을 일궈온 재산으로 자식들에게 넉넉히 물려주고 본인도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시는 겉으로 보기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94세의 어머니는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당신 명의로 남아있던 재산 100억을 셋째 며느리와 셋째 손주 며느리에게 상속하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겁니다. 왜 하필 며느리들에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어머니 곁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킨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거의 다 처리해주던 셋째 며느리. 장을 받아들이고 병원에 모시고 가고 말벗이 되어드리고 집안 청소며 빨래까지 챙겨드리던 그 며느리. 그리고 셋째 손주의 아내인 손주 며느리까지. 이들은 90대 노인의 외로운 노년을 함께 해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피부치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하게 받는 게 아니라 내 곁을 진심으로 지켜준 이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다고요. 하지만 이 결정이 가족에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을 겁니다. 2021년 첫째와 둘째 아들이 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남은 재산의 지분과 상속세를 어떻게 처리할지 의논하러 집안 재산을 관리하는 회계사를 찾아갔다가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어머니의 재산 100억이 이미 며느리들에게 넘어갔다. 그 순간부터 형제간의, 아니 가족 간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어머니를 찾아가 원상복구를 요구했습니다. 어머니, 다시 돌려놓으세요. 어머니가 치매가 있으시니 이 상속은 무효입니다. 왜 며느리들에게 재산을 주십니까? 처음엔 정중하게 부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듣지 않으시자 점점 목소리가 높아졌고 급기야 욕설까지 오가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그들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이혼하면 남이 되는 며느리에게
더군다나 손주 며느리에게까지 왜 재산을 줍니까? 우리는 친아들인데, 핏줄인데, 왜 우리 몫을 빼앗아 가게 그대로 두라는 겁니까? 이미 100억씩을 받아놓고도 어머니의 100억까지 탐낸 겁니다. 94세의 어머니가 그 3년이란 시간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보내셨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낳아서 키운 자식들이 찾아올 때마다 재산 이야기만 하고 자신을 몰아붙이고 심지어 욕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요? 셋째 가족은 어머니를 보호하려 애썼지만 형들의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매번 찾아와서는 어머니를 힘들게 하는 형들을 막기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올해 4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셋째 부부가 어머니를 예방접종 받으러 모시고 가려고 집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그들이 본 광경은 평생 잊지 못할 악몽이었습니다. 94세의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는데 온몸이 멍투성이었습니다. 갈비뼈는 부러져 있었고 얼굴과 이마에는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머리 전체에도 심한 타박상이 있었고 손등과 팔에도 방어하다 생긴 듯한 멍 자국들이 가득했습니다. 더 끔찍한 건 여기저기 구토 자국이 발견되었는데 양말에서도 발견됐답니다. 급히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와서 어머니를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지만 다음 날 어머니는 끝내 눈을 감으셨습니다. 전날 밤 그 집을 다녀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첫째와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검시위와 전담 수사관들이 현장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충격적인 추론이 나왔습니다. 식탁에 앉아 계시던 어머니의 머리채를 뒤에서 잡고 그대로 식탁에 이마를 강하게 찍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 과정에서 앉아있던 어머니의 몸이 식탁 모서리에 부딪히며 갈비뼈가 부러졌고 이마에는 큰 멍이 들었습니다. 94세의 노인이 이 폭행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어머니는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을 겁니다. 그래서 손등과 팔에도 방어하다 생긴 멍들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리고 양말에서 발견된 구토 자국.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더욱 끔찍합니다. 수사관들은 폭행 과정에서 어머니의 비명을 막기 위해 입에 양말을 물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구토를 했고 그 구토물이 양말에 묻은 채로 발견된 것입니다. 더 참담한 건 그 다음입니다. 폭행 후 구토까지 한 어머니를 침대에 그대로 방치하고 아들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나타났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밤새 고통 속에서 사경을 헤매던 어머니, 입에서는 피가 나오고 침대에서 토하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낳아 키워준 어머니를 94년을 살아오신 어머니를 그렇게 방치했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현재 두 아들은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도 끝까지 부인하고 있습니다. 절대 때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치매로 자해한 것입니다. 과연 94세의 노인이 스스로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온몸에 멍을 들게 할 수 있을까요? 양말에 구토 자국이 생길 정도로 자해를 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자식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가 절실히 필요했을 겁니다. 공부할 때 학비가 필요했고, 대학 갈 때 등록금이 필요했고, 결혼할 때 예단과 집이 필요했습니다. 그때는 부모님이 얼마나 고맙고 소중했을까요? 그런데 자기 가정을 꾸리고 각자 100억이 넘는 재산을 받고 나니 이제는 자기 처자식에게 더 많이 주고 싶은 욕심만 남은 겁니다. 자식에게 주고 또 주고 줘도 모자라는 게 부모 마음이라지만
그 욕심이 결국 형제를 원수로 만들고 94세 노모를 폭행하게 만들고 한 생명을 앗아가는 지경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500억의 유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평생 일해도 모을 수 없는 큰 돈이죠. 하지만 그 돈이 이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가족을 산산조각 냈고 어머니의 생명까지 빼앗아갔습니다. 돈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해질 수 있는지, 가족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돈이 많아서 불행해진 가정, 돈 때문에 무너진 가족.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남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가족이란 무엇이며 효도란 진정 무엇일까요? 100억을 받고도 더 원하는 인간의 욕심은 어디까지일까요? 94세의 어머니는 돌아가시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자신을 낳고 키운 자식들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자식들을 잘못 키웠나 하는 자책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잘못은 어머니에게 있지 않습니다. 잘못은 돈 앞에서 인간성을 잃어버린 자식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어떠신가요? 재산 앞에서, 유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가족의 사랑을 지키고 계신가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너무 가슴 아프고 무겁진 않으셨나요?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 모두가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얼마나 안타까우신지, 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해야 할지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다음에도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추워지는 날씨 오늘도 따스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